12개 의혹에 떠나도 공천 거래라는 폭탄이 남았다. 자, 어제 돌직구쇼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대로 버티면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네, 오늘 조간들에서 이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1.1 의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간 매일같이 터져가던 의혹에 해명, 반박을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날까지, 어제 전날까지 제가 취재를 했어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추가 폭로가 계속 예상이 되는 만큼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운영위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함께 활동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어제 상황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꽤 많았고요.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쿠팡 측의 고위 간부와 고가 식사를 했다. 그리고 쿠팡에 근무 중이던 본인의 전 보좌진에 대해서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 전 보좌진과의 어떤 갈등 또는 뭐 갑질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갑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범죄의 수준에 이르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사모님께서 뭐 구의원이 쓰는 구의원의 업무용 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급기야 이제 마지막에는 강선우 의원과 함께 어떤 공천 대가로 보이는 1억 원 수수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날 공천을 줬다.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죄 수사 영역으로까지 어떤 확장되는 모양을 보이니까 아마 본인도 더 이상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판단한 것 같고요. 좀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원내대표가 물러난 건 맞고요. 다만 앞으로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보니까 어제 저희가 한번 세봤습니다. 지난 6월 원내대표 시절부터 그 선거 시즌부터 해서 계속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저희가 세보니까 12가지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어떤 의혹들이 더 터져 나오지 못한 그런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혹시 더 부담이 앞으로도 더 터져 나올지 모른다. 이런 부담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스스로 원내대표직을 이제 물러난 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2가지 의혹 과연 전부가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혹의 측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제 배우자가 뭐 이제 구의원의 무슨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 카드를 사용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다만 이제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본인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자녀의 무슨 뭐 예비군을 연계해줬다거나 약간 가족과 관련된 문제, 특히 성인인 자녀의 문제를 보좌진에게 그게 뭐 부탁이 됐든 지시가 됐든 그렇게 개입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모든 이슈가 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런 의혹들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여당이나 정부가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국민들이 알아야 될 뉴스가 다 이걸 묻히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지금 정부를 스스로 이제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전 그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여당 내부에서 관련 언급을 좀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의혹 제기에 침묵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 이런 모습들, 제 식구 감싸기가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동지적 입장에서 뭔가 감싸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사태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치권 자체가 이건 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지적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면 뭐 어떤 동료 의원들로서 당내에서 뭐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온정주의에 빠져서 더 큰 패착을 불러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속 연일 이제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대체로 가족과 관련된 혹은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었는데 지난 주말쯤 저는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이 커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MBC에서 보도한 공천 헌금 1억이 결정적으로 사태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제 그냥 사태의 변, 또 국민께 죄송하다,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 드리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목조목 해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뭐 시시비 가리겠다라고 얘기도 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의혹들이 고발도 돼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한 군데 몰아서 지금 할까 좀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해명할 건 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털 건 털고 가야만 정치적 앞으로도 어떤 그 전망이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윤리감찰 지시를 했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굉장히 문제적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그건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천 비리 의혹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바로 1억 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녹취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어요.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2022년 4월입니다. 당시에 서울시당 공관위의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의 위원이었죠. 자, 1억 수수와 관련된 의혹. 녹취를 들어보면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공천 조선 안 된다,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간 다음 날 그 후보가 김경 강서구시 의원이라는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네네.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녹취록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이 해명한 글까지 봤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명하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느냐. 처음 그 김병기 의원과 당시 강선우 의원이 만났던 거는요. 4월 21일 아침 9시 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에도 만났다고 강선우 의원이 페북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4월 20일에 이미 만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동안 고민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4월 21일 아침 9시 반에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4월 22일에 공천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만났느냐? 그 보면은 녹취록 보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달이 돼가지고 시의원 김경이 강선우 의원에게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보좌관하고 강선우 의원이 상의를 했는데
그 지역 보좌관이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김병기 간사님 좀 만나가지고 해결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고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돈부터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페이스북 보니까 돈을 반환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김경시 의원이 나는 돈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런 정황 봤을 때 누가 거짓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그 김경이라고 하는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1억 원을 언제 줬느냐. 그게 4월 20일 이전에 준 건 확실하거든요. 그게 3월 말에 줬느냐 4월 초에 줬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뇌물죄도 온갖 범죄 혐의가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시엔요 민주당 공관이 이 공관위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잘 알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경시 의원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었다.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당수 공천을 받아서 의아했다는 목소리들이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시 의원은 어제 이렇게 해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2주택자 배제 원칙을 밝힌 것은 맞다. 하지만 실거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됐다. 나의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서 당시에 적격 판정을 받은 거다. 그래서 공천 받은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녹취록, 그 전날에 있었던 4월 21일 날 저녁에 있었던 녹취록 내용과 그 다음 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하루에 이 판단들이 다 이루어졌고 공천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조금 의아해요,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저 녹취록만으로도 1억 원을 제공을 받았고요. 일단 제공받은 다음에 그 공천 대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 김경시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엄청나게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상황인 건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예. 상황 같아.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 말은 지금 그런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공천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폭탄 선언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본인을 살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녹취록만 봐도 이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는 짐작이 가고요. 이 김경시 의원 이 얼마 전에도 민주당 내에서 아주 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아마 제명됐을 겁니다. 당시에 그 김민석 국무총리 과거에 어떤 정당 내에서의 경선 과정을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입당을 시키고 그 당비를 대납했다 하는 걸로 민주당에서 윤리위 해부됐다가 제명됐던 본인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자기의 공천을 위해서 1억 원을 실제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곽규택 의원님의 어떤 추정이죠. 예, 예.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녹취록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줄 수 없다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한 배경이 뭐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시 의원이 무언가를 폭로하려고 했다.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전화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저는 돈부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또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거 없어도 이런 하겠어.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건 뭐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감정에 벅차오르는 그런 음성이 좀 읽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김경시 의원 뭔가 폭로회견을 예고했던 걸까? 김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했던 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김경 당시 후보에게 공천을 줘야 강선우 의원이 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런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미 아마 이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사실 수사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했으면은 저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죠. 그러니까 특히 공천을 대가로 한 거는 우리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했었으면은 돈을 수수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돌려주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수사기관이나 최소한 정당에라도 신고를 했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께는 돌려줬다고 하니까, 뭐 돌려줬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이제 이걸 받은 걸 안 이후부터 얼마나 지나서 돌려줬는지도 관건이 될 거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문제는 지금 당시 이제 2020년 지방선거 당시 이제, 그러니까 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이 엄하게, 특히나 이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결격 사유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주택이 2개, 상가가 5채나 있는 약간 굉장히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단수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게 사실 1억 과연 그 불법 정치 자금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뭐 강선우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분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서 빨리 이걸 털어야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저게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악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한 10여 년쯤에 사라진. 이게 지금 공천 뭐 대가에 금품이 오가는지 안 오가는지 의혹이긴 하지만 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정말 저렇게 뭔가 시의원 자리나 구의원 자리나 어떤 자리를 사고 파는 헌금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정말 그 옛날 구태 정치의 일환으로서 저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녹취록을 들으면서 전 너무 참담하고요.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저 지금 공천 뭐 1억이 오고 가고 했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22년 3월 9일 날 대선 참패하고, 대선 패배 이후입니다. 참패는 0.73%니까 네. 패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더 컸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돈이 지금 오고 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더군다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세요. 왜 그 김경 후보를 당시 공천 배제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강선우 의원을 공관위원회에서 배제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을 왜 당장 그 자리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느냐? 배제시켜야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3명의 또 경쟁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 김경시 의원과. 그런데 공관위원 어느 누구도 지금 1억 이 수수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다주택자로서의 어떤 논란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알고 나서 28분 동안의 어떤 녹취가 이제 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음 날 공천을 단수 공천으로 주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리감찰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대상이 아니다, 일단 원내대표 사퇴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강선우 의원 쪽이라고 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 공관이 간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인사가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서의 간사 역할의 비중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강선우 의원과 주고받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단수공천을 줬다? 단수공천은요, 다른 후보들하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능력과 자질이 매우 뛰어나서 이 사람 반드시 줘야 된다. 뭐 이런 당내 어떤 정무적 판단에 하에서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경선이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 그렇죠. 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인물됨을 따져서 단수 공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우 드물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공천헌금설이 오고 간 이 마당에 단수공천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이 부분 조사하고 수사 제대로 받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보십시오. 이게 4년 전 일인데 지방선거 다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당의 어떤 공천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도 의심받을 수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신뢰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다 밝히고 가야지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반박했습니다. 그날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요 어제 떠나면서 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묻자 침묵했습니다. 김경시 의원 1억 원 받은 걸 알고도 단순 공천된 이유가 뭔가요? 그때 공관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카드도 얘기하고 있는데 입장 한번. 의원님 뉴스코에서 나왔어요. 1억 원 어제까지만 받은 해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입장 의원님. 갑자기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확인을 하신 건가요? 1억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없이 침묵을 하는 걸까요? 대체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의 대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